알리움 마운트 에베레스트가 점점 피면서 볼이 커지고 있는데요. 백색의 아주 큰 그런 대형종 꽃입니다. 대부분의 알리움이 보라색이나 연보라색인데 이건 하얀색이어서 눈에 띄고요. 이렇게 알리움 꽃이 피면은 벌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와서 되게 벌들의 모습도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알리움이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색깔의 보라색, 연한 보라색과 진한 보라색의 알리움들이 많이 펴 있어서 아주 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피고 있는데요. 요 수꾼 가자니아는 월동이 되는 가자니아인데 꽃이 봉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지금 노란색 꽃들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고 있고 또 밑에 봉우리도 아주 많아요. 한 포기인데 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노지 월동도 되고 해서 괜찮은 꽃인 것 같습니다. 연잎광의 다리가 꽃이 피었는데요. 연잎광의 다리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올라와서 잎도 굉장히 예쁘고 꽃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연분홍색의 예쁜 꽃이 피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화단을 화사하게 해주는 1년생이지만 오래 피고 화사한 꽃 양귀비입니다. 흰 모란이 활짝 펴서 너무 예쁘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흰 모란은 그러니까 흰 모란뿐만 아니라 모란은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작약이랑 꽃 모양은 비슷하지만 꽃 크기가 굉장히 커서 그리고 이 모란은 또 나무로 월동을 하죠. 그래서 작약이랑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주 활짝 꽃잎을 다 벌려서 너무 예쁘고 탐스러운 모습이고요. 그 하얀 꽃잎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활짝 핀 꽃들 속에서 꿀을 모으느라고 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주 부지런한 벌들입니다. 이 흰 모란은 피면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이렇게 모란이 피면 정원이 굉장히 향기로워집니다. 해마다 나무가 커지면서 꽃 봉오리 수도 많아지는데요. 작년에는 5송이가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 세어보니까 모두 9송이가 폈네요. 이게 해마다 포기가 커지면서 꽃송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탐스러운 모란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예쁜 모란입니다. 무늬둥글레 꽃이 많이 폈습니다. 무늬둥글레 꽃은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고요.
가장자리가 연두색으로 아주 깜찍한 그런 종 모양의 꽃입니다. 잎도 예쁘고 꽃도 앙증맞고 해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무늬 둥글레입니다. 이 꽃은 우리나라 야생화인데요. 잎이 이런 모양으로 예쁘고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핍니다. 진한 자주색이고요. 꽃 이름은 족돌이 풀입니다. 이른 봄에 이렇게 아래쪽에, 그래서 그 산지에서는 자생지에서는 이 꽃이 낙엽에 덮여 있기 때문에 낙엽을 이렇게 들춰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귀여운 꽃입니다. 족돌이 풀입니다. 하늘바람 꽃인데요. 추위가 가시기 전 아주 이른 봄부터 피었던 꽃인데 지금까지 계속 봉우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아주 오랫동안 피는 꽃이네요. 튤립이 아직도 피어 있는데요. 그늘이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튤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튤립은 조금 독특한 튤립인데 처음에 그 연한 노란색으로 나오더니 약간 붉은 그런 무늬가 생기네요. 배풍등이라는 꽃인데요. 이렇게 연한 자주색을 띤 하얀색 꽃인데 이게 이제 넝쿨성으로 올라가는 꽃이어서 이렇게 오벨리스크 안쪽으로 심어서 감고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꽃봉오리도 많이 있고 계속 넝쿨을 올리면서 감고 올라가면서 이런 꽃이 피고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빨간색이 되는데 그 빨간 열매도 아주 보기 좋은 그래서 꽃과 열매를 다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아이페이온 또는 향기별꽃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꽃은 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푸른빛을 띠는 그런 그 아이페이온 꽃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요거는 분홍색으로 피는 아이페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옆에 봉우리도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이것도 조금 더 있으면 필 것 같습니다. 외성 라일락인 팔립빈 라일락이 피기 시작해서 굉장히 향기가 진하게 나는데요. 이 라일락은 피면 향이 아주 좋고 기존에 그 있는 크게 자라는 라일락 꽃이 진 후에 연달아 피기 때문에 또 그 라일락 진 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쁜 꽃입니다. 봉우리일 때는 굉장히 진한 분홍색이다가 이렇게 꽃이 피면 아주 연한 분홍색 또는 보라색이 돼서 아주 그 색깔 변화도 멋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포기가 커져서 꽃송이도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 보이는데요. 이렇게 작은 꽃들이 모여서 아주 예쁘게 핍니다. 요거 그 제가 라일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이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잘 안 핀다고 하셨는데요. 요 라일락은 꽃눈이 생기기 전에 가지치기를 끝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질 무렵에 가지치기를 바로 그 무렵에 해주면 좋은데 6월 정도까지는 가지치기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가지치기를 하면 꽃눈이 잘릴 수가 있어서요. 요 꽃이 피고 질 무렵에 가지치기를 이제 수영을 잡아주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6월 정도까지 가지치기를 끝내야 내년에 예쁘게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렇게 꽃이 거의 질 무렵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많이 달고 올라왔습니다. 하얀 꽃이 굉장히 깜찍한 꽃입니다. 애기 말발돌이이고요.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막 피고 있습니다. 더 활짝 필 건데 피기 전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요. 요거는 애기 말발돌이라서 일반 말발돌이보다는 조금 아담하게 작게 자라면서 예쁘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화분에서도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면 예쁘게 볼 수 있는 애기 말발돌이입니다. 아주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그런 꽃입니다. 애기 범부채라는 꽃입니다. 앞에 애기가 들어가는 꽃들은 작게 피고 작게 이렇게 크는 그런 꽃들인데요. 이것도 일반 범부채보다는 작게 피면서 꽃도 작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파리도 작은 그런 앙증맞은 꽃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색깔도 예쁜 여기 애기 범부채가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색깔로 심었습니다. 백산 풍로초이고요. 아주 연한 핑크색의 잎에 비해서는 꽃이 좀 커 보이는 그런 꽃입니다. 요거는 계속 봉우리가 올라오면서 꽃이 아주 오랫동안 핍니다. 지금 2송이가 펴 있고요. 봉우리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꽃이 잎에 비해서는 큽니다. 잎은 작고 귀여운데 꽃은 꽤 커요. 이 꽃은 다른 말로 애기 쥐송이 풀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청아쥐송이도 꽃이 계속 펴서 이것도 아주 이른 봄부터 봤던 꽃인데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색이 아주 요거 매력적입니다. 아주 깜찍한 노란 꽃인데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피어 있는 꽃인데, 여기 은쑥 아지랑이라는 꽃입니다. 잎이 은빛이 나는 아주 예쁜 잎인데요. 이렇게 꽃이 특이하게 노란 볼 모양으로 아주 깜찍한,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정도 크기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꽃이 피는 아지랑이, 은쑥 아지랑이라는 꽃인데요. 그 은쑥이라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은쑥은 이렇게 꽃은 피지 않고 이렇게 그 은빛이 나는 잎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은쑥 아지랑이는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이 피는 그런 종류입니다. 페랭이가 싹이 많이 올라오더니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 페랭이는 추위에 강해서 노지 월동을 잘 하고 해마다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겨울이 많이 추웠는데도 페랭이들이 잘 올라와서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이런 색깔의 꽃이 한 송이 폈습니다. 이 페랭이는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그 포트에 심어 놓으면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그 삽목한 것들을 또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아주 페랭이를 많이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송이 폈고요. 약간 보랏빛이 나는 페랭이인데요. 이것도 지금 폈고 요거는 꽃이 훨씬 더 커서 더 아주 눈에 잘 띄는 그런 꽃입니다. 이쪽 화단 앞쪽에도 페랭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페랭이를 몇 가지 색을 심어서 그거를 여기저기 이제 후기 나누기를 해서 옮겨 심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빨갛게 피는 페랭이입니다. 은방울꽃이 너무 예쁘게 폈고요. 이 은방울꽃은 꽃 모양이 진짜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서 이렇게 핀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꽃인데요. 이렇게 앙증맞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파리 안쪽으로 피기 때문에 이 꽃을 보려면 이렇게 잎을 좀 들치고 보아야 됩니다. 뒤쪽으로도 굉장히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정말 깜찍하고 아주 귀여운 꽃입니다.
작년 가을에 이러저러한 꽃을 사면서 이름이 좀 독특하고 귀여워서 사서 심었던 깃털 동자라는 꽃인데요. 저는 이 꽃을 심고 이 꽃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다지 이 꽃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꽃이 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꽃이 피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분홍색 귀여운 꽃이 피었습니다. 잘 싹이 올라온 걸 보면 월동을 아주 잘하고 추위에 강한 꽃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런 꽃이 폈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깃털 동자라는 꽃입니다. 클레마티스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또 꽃도 송이가 굉장히 많아서 풍성하게 이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 꽃 모양이 아주 멋있습니다. 클레마티스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 이런 색깔의 클레마티스도 지금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연분홍색 클레마티스가 아주 활짝 많이 피어서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해가 갈수록 포기가 아주 커지면서 꽃도 많아지고 해서 아주 훌륭하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이렇게 오래 많이 폈습니다. 이쪽 울타리 쪽에 있는 클레마티스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은데요. 저렇게 봉오리가 자주색 꽃이기 때문에 자주색으로 봉오리가 지금 피려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클레마티스는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키우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클레마티스가 가격이 좀 있어서 이런 울타리를 다 클레마티스를 사서 올리려면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클레마티스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삽목이 굉장히 잘 돼서 이렇게 봄에 클레마티스 가지들을 삽목을 하면 뿌리가 잘 내리고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또 거기서 클레마티스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울타리 쪽도 클레마티스를 색깔별로 몇 가지를 사서 삽목을 해서 이렇게 울타리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에 심으면 아주 풍성한 클레마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레마티스 삽목하는 그 방법을 작년에 제가 몇 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제가 클레마티스를 좀 가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삽목을 하려고 가지를 잘라왔는데요. 이렇게 클레마티스가 지금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마디에서 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잎이 나는 요걸 마디라고 하는데 한 2마디 정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그리고 아래쪽 잎은 따주고요. 이 클레마티스 가지를 삽목을 할 때 이 가지는 새로 올라온 그 여린 가지 말고 약간 딱딱해져 있는 가지를 삽목을 하는 게 삽목이 잘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 뒤에 잎이 2갈래가 있는데 하나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흙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묻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클레마티스 삽목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늘에 두고 물을 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면 밑에서 잘린 부분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2마디 정도 끊어서 밑에 잎은 잘라주고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까지 이렇게 봉오리가 있는데요. 이런 건 따주고 좀 잘라.
잘라주고 이파리 하나는 따주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속에 넣고 전 요거 상토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요. 저도 요거를 조금 더 삽목을 해서 울타리 쪽에 좀 보충해서 심으려고 삽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지금 꽃이 피려고 봉우리가 있는데요. 요거 따주고 밑에 좀 잘라주고 이파리 하나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햇볕에 두면 안 되고 그늘에 둬야 됩니다. 그늘에 두고 물을 매일 이렇게 마르지 않게 주면서 뿌리가 잘 올라옵니다. 클레마티스도 이렇게 해서 클레마티스를 몇 개만 사서 이렇게 색깔별로 삽목을 해서 심고 싶은 곳에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클레마티스가 풍성한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레마티스 삽목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